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하수도 제3중계 펌프장의 처리 공정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됐던 약품 처리 공정에 물을 활용한 전기 분해 방식이 더해졌습니다. 익산시가 전문기관에 맡겨 정밀 측정한 결과 복합 악취 배출은 기준치의 30% 수준까지 떨어졌고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익산 평화동의 제3중계펌프장. 약품 방식의 3단계 처리 공정이 적용됐지만 최근 시설 보강을 거쳐 4단계로 확대됐습니다. 악취와 약품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물을 활용한 전기 분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 변화를 좀 주면 어떻겠냐 해서 약품 처리 방법을 전단에다가 넣고 뒷단에 후단에다가 수처리 방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공장이 바뀌면서 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시료 채취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합 악취 배출은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배출 기준인 300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황화수소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기준이 이제 단지 외 굳이 경계에서 측정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계 지점 밖에서 측정을 했는데 0ppm으로 사실상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3중계 펌프장이 계속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중계 펌프장 인근 아파트에 실시간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복합 악취 배출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악취 배출 등을 지금보다 더 줄여나가기로 하고 중계 펌프장의 밀폐형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설 내부에 있는 장비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밀폐화시켜서 악취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제3중계 펌프장. 처리 공정이 확대되고 시설 개설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주민들과의 공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438개 사업 1조 6천억 원을 내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연계한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등 신규 사업 46개를 포함해 모두 438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6,284억 원입니다. 익산시가 산학연구원 협업체계를 구축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시는 10일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 연구조합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조합은 우진 BNG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과 대학이 설립한 조합으로 대학은 전북대와 부경대가 참여했습니다. 연구조합 사무실은 익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내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에 있어 익산시와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시는 지난해 조성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와 앞으로 구축될 임상시험센터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터덕거렸던 익산 함라산 치유의 숲,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 번째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진입로 부지 매입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입로는 구룡목 마을 쪽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익산 일자리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새 플랫폼은 지역 일자리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해 일자리를 쉽게 찾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1월 문을 여는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 귀금속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합은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원자재 공동구입,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단체로 나뉘어 운영됐던 지역 기본적 업체들은 그동안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병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실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 환자는 1,04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와 군산 등 타 지역 소아 환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야간 휴일 소아진료실은 소아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도 계속 운영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옛 하나은행 익산 중앙지점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과로 재탄생했는데요. 시와 은행, 기업이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이 베이커리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기차역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구조물 안에서 제철 과일을 올려놓은 다양한 디저트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빵들을 진열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과는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와 은행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어 만들어낸 지역 상생 모델로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을 개보수해 탄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되게 주요 도시 중 하나였는데 과거에 근데 그 영해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많은 지역에 좀 쇠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근로서울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익산시와 하나은행과 함께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자. 개보수한 베이커리 카페 1층은 빵과 함께 음료를 판매합니다. 2층과 3층은 시민들을 위한 시금 공간과 익산시 홍보 캐릭터인 마룡 상품을 판매하고 시의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팝업 매장으로 활용됩니다. 또 시는 행정 지원으로 지역 시민 고용과 농산물 사용 연계를 통해 일자리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범 운영 때부터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줄을 서 빵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익산역과 걸어서 10분 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익산을 알리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좀 삭막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녔죠. 근데 지금 여기가 생기고 나니까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엄청 발전될 것 같고 익산이 이 기회를 삼아서 더 좋은 발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베이커리 카페를 넘어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미술관 주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백제 역사를 활용한 3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6차례 운영되고 가족과 젊은 세대 등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익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주 4회, 전 과목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EBS 강의와 교재를 지원합니다. 또 점심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희망자는 센터에 전화하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면 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이번 선정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소장품 271건의 선첩여전의 정보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소장품의 실측과 사진 등 세부 정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는 수강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에서 개강식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좌는 정원 설계와 실내 정원 분야 등이 있으며 수강 완료 후 시험을 통과하면 정원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일시민 일미술에 참여할 30팀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이 가족, 동료, 지인 등 5명에서 10명과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오는 4월 참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팀은 12주간 강습을 받고 완성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발표됩니다. 개설된 강좌는 아크릴화와 오일 파스텔 등 4개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익산시가 전북 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원광대, 원광보건대, 한국폴리텍대, 한림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18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원광대는 영화와 인문학 관련 4개 강좌, 원광보건대는 운동 중심 3개 강좌, 한국폴리텍대는 용접과 배관 관련 5개 강좌가 각각 마련됐습니다. 한림산업캠퍼스는 재직자 역량 강화 등 3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시민역사기록관 개관 100일을 기념해 시민해설사 양성에 나섭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역사기록관이 지난해 말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슨트 양성 과정입니다. 참여자들은 총 5회에 걸쳐 전문적인 기록 해설 기법과 스토리텔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중독 예방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4대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지역사회 내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